오늘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원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색 차 열쇠가 들려 있었고 그 열쇠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김할머니의 며느리인 박 여사는 이미 조급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박 여사는 늘 바쁜 듯한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목소리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고 할머니를 보는 시선에는 존경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또 혼자 나가시려고 하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같은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시장에 좀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숨을 크게 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늙었으면 그만 운전하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 말에 김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늙었다는 말,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젊은 시절 억척같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자신을 늙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가족의 기둥이라고 불렀었죠. 박 여사는 할머니의 침묵을 승낙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운전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요즘 할머니들 교통사고 얼마나 많은지 뉴스에서 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차 열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은색 열쇠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열쇠는 단순한 운전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었고 독립의 증표였으며 아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빨리 열쇠 주세요. 시간도 늦었고 저도 급한 일이 있어요. 김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표정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존댓말이라도 제대로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반말이 늘어났고 이제는 아예 명령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포기하는구나 싶었죠. 마지막으로 한번 몰아보마.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한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차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몰아볼 거야.
박 여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순순히 말을 듣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옆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시동을 걸기 전 잠시 스티어링 휠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친 손등과 굵어진 관절, 그리고 여기저기 남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삶의 증거였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진동이 차 안을 감쌌고 할머니는 천천히 기어를 넣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시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길 알려드릴게요. 박 여사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미러를 조정하고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할머니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운전 실력을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운전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시장 가는 길이 맞나요? 박 여사가 다시 물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의 따뜻한 미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차선을 바꾸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평소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박 여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태도도 이상했고 가는 방향도 영 시장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운전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돌아가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할머니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의 일들을 차근차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와 모욕, 가족들 앞에서 당했던 수모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손자 앞에서 당했던 일은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에게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도록 부추겼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이 어떤 의미인지는 며느리가 알 리 없었죠. 박 여사는 할머니의 옆 얼굴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단단해 보이는 표정이 조금 이상했지만 곧 시장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백미러로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존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더 지혜로운 계획이 있었거든요. 차는 이제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한적해지는 도로를 보며 박 여사는 드디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시장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드디어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속도를 높이며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익숙했던 상가들과 아파트 단지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낯선 풍경들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백한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을 응시하는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차가 큰 교차로에 다가왔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할머니는 주저없이 직진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방향이 고속도로 진입로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고속도로로 가시는 거예요? 시장은 반대 방향인데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길을 처음 달렸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었죠.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던 그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설렘 대신 분노가, 기대 대신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이제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차는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박 여사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 간다더니 왜 갑자기 고속도로로 향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박 여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를 높이며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탁 트인 도로와 멀리 보이는 산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차를 세워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욱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계 바늘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차선을 바꾸며 앞차를 추월했습니다. 그 동작이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평소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장 가는 거 아니었어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공포감까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옆 얼굴을 보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시장은 안 가. 다른 데 갈 거야. 박 여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말투도 변했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평소 알던 그 할머니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다른 데라니 어디요?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박 여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 백미러로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을 확인하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주변으로 지나가는 다른 차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풍경도 변해갔습니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모두 집에 있을 텐데 자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제발 돌아가요. 집에 아이가 혼자 있어요. 박 여사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자 앞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아이에게까지 할머니를 우습게 보도록 만들었던 며느리의 행동들 말입니다. 그때는 생각 안 했지?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나를 바보 취급할 때는 생각 안 했지? 그 아이가 할머니를 어떻게 볼지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할머니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챘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박 여사는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감싸려고 하자 박 여사는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교육 방식을 모른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했었죠. 어머니, 그건 박 여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차선을 바꾸며 다른 차들을 추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운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할머니의 운전 실력에 놀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더구나 할머니의 감정 상태도 평소와 너무 달라서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너무 빨라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시속계 바늘이 법정 속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뿐만 아니라 해방감도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압당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이 지나갔습니다. 점점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표지판들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짜 어디 가는 거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이제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앞만 바라보며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디오라도 틀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의 소음과 엔진 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통신 상태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고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백미러로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도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무력감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는 점점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린 후 할머니는 갑자기 출구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혹시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차가 향하는 방향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낡은 간판들과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여사에게는 전혀 낯선 풍경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천천히 몰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변한 것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장사했던 곳이야. 할머니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간히 빈 점포들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중 한 곳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 봐.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닫혀있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이 낡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반찬 가게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기서 30년 동안 반찬을 팔았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 여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낡은 가게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네 아버지 학비를 벌었어. 대학 등록금, 생활비 다.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할머니의 희생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할머니의 노고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자부심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견뎌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 말입니다. 손님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어. 내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해서. 할머니가 회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보람도 있었고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시당하거나
쓸모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늙은 할머니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도로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 옛날 건물들이 섞여 있는 거리였습니다. 저기는 뭐예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야. 너네 아들, 우리 손자를 처음 안아본 곳.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손자에 대한 이야기일 때만큼은 할머니의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차는 그 병원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날 할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었습니다. 그날 밤이 어찌나 길던지 새벽까지 기다렸어. 할머니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자신의 출산 때도 할머니가 그렇게 걱정하며 기다려 주었을 텐데 그동안 그런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 안아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받은 것 같았어. 그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하나하나가 다 기적 같았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처음 살았던 집이야. 할머니가 작은 집 앞에서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너네 아버지를 키웠어.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도 감사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어려웠던 생활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점점 할머니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든 곳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다시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잠시 따뜻했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는지 박 여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과거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운전을 하면서 계속 과거를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무시와 모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희망이었어.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자신은 그저 늙어서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백미러로 며느리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은 변한 것 같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보여줄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과거의 흔적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길들을 하나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아직 더 큰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추억들을 모두 둘러본 후 할머니는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내에서 완전히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계속 이어졌고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만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과거의 이야기들로 인해 마음이 조금은 움직였지만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어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더 험해지고 있었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과거를 회상할 때 잠시 보였던 부드러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 커브를 돌자 갑자기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절벽 끝자락에 작은 공터가 있었고 그 너머로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절벽 끝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차에서 몇 걸음만 더 나가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박 여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 여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렸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계곡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 소리만이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할머니 뒤를 따라가면서도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뭐 하시려는 거예요? 박 여사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도 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너한테 당한 모욕, 이제는 돌려줄 차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그 말은 박 여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할머니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니 운전하지 말라고 했던 것, 요즘 교육 방식을 모른다고 무시했던 것,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바보 취급했던 것들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할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는 알아? 손자 앞에서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손자가 숙제를 하기 싫어한다고 투정을 부릴 때 할머니가 아이를 달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아이 앞에서 할머니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했었죠.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교육 방식을 모른다고
아이가 듣는 앞에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봤는지 알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자마저 자신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손자에게 무시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냉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몰랐다고? 정말 몰랐을까? 할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젊었어. 너처럼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지.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늙었다고 무시당하고 쓸모없다고 치부당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신경하게 할머니를 대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을 그만하라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었고, 아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더욱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든 모욕과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사과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과만으로 될 일이 아니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원하세요? 박 여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 물건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할머니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복수의 완성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절벽 위에 선 두 사람, 할머니의 손에 들린 정체불명의 물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 계획.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들린 작고 검은 물건을 보며 박 여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절벽 끝에서 무릎 꿇은 채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고 아래쪽 계곡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물건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그것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박 여사에게는 무서운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녹음기야.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녹음기라니 도대체 무엇을 녹음했다는 걸까요?
할머니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박 여사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늙었으면 그만 운전하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 여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녹음을 한 걸까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교육 방식을 몰라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손자 앞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요? 가만히 계세요. 요양원에나 가시지 왜 집에서 귀찮게 해요? 애 앞에서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혼란만 주잖아요. 녹음기에서는 박 여사가 평소에 할머니에게 했던 온갖 폭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말들을 다시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녹음기를 멈추고 박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더 있어.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듣는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이제야 알겠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 여사가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 요양원이나 알아보세요. 애 교육에 나서지 마세요. 애가 이상하게 배워요. 늙은이는 말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더욱 심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이런 말들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듣고 보니 얼마나 잔혹한 말들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박 여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이 녹음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가족들이 알게 되면, 남편이 알게 되면, 아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박 여사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박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저게 뭐예요? 박 여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경찰이야. 할머니의 말에 박 여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경찰이라니, 왜 경찰이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걸까요? 곧 파란 불빛이 산길을 비추며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차 2대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박 여사는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다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그들을 맞았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걸까요? 무엇을 신고했다는 것일까요? 가정 내 언어폭력과 노인 학대 신고 건이죠? 경찰관의 말에 박 여사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노인 학대라니, 자신이 노인을 학대했다는 것일까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받은 녹음 파일들과 동일한 건가요? 네, 오늘 추가로 녹음한 것들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박 여사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경찰에 모든 것을 신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체포하는 거예요?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 학대 혐의로요. 박 여사는 그제야 할머니의 진짜 계획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박 여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 복수가 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운전은 멈췄지만 내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박 여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적 문제가 되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한 번만이라고 수없이 참았어. 이번 한 번만, 다음 한 번만 하면서. 할머니의 말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박 여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가시죠.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혼자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당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기 전 박 여사는 창문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가족이 깨어진다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산길을 내려가며 사라진 후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의 복수 드라이브는 이제 끝났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차에 오르며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절벽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녁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길이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속에서 꼭 함께 할게요.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